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오피스에서도 지금 그 독감 주사가 도착해서 이제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벌써 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약간 그 서늘서늘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독감 그 예방 접종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북반부에 있는 독감 시즌은 사실은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고요. 남반부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그 남쪽, 그러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이런 남미 이런 데에서의 독감 시즌은 그렇게 해서 결국 1년 내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독감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독감은 일반 감기하고 달리 굉장히 심하게 앓기 때문에 폐렴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을 예방 접종을 이제 강권하죠. 그래서 이 독감 시즌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분들이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이후에 모든 사람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6개월부터 4살까지의 어린아이와 50살 이상 되는 그와 같은 성인 중에 이제 50세 이후의 사람들이 특히 독감에 취약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맞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령의 6개월 이후에 모든 사람이 맞으십시오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부터 4살까지 특히 맞으시는 걸 강권하고 그다음에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맞으십시오 강권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라든지 신장 투석하는 환자라든지 신장 만성 신장병, 그다음에 간장 질환, 기타 폐질환, 그다음에 암에 투병하고 계시고 또 회복한 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몸이 허약한 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양로원이나 어떤 특별한 기관에 이렇게 입원하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특히 폐렴 주사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연령의 6개월 이후의 모든 분들에게 맞으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고요. 특히 또한 이제 간병인들 또한 병원이나 이런 닥터스 오피스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특히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그런 권고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방 접종을 맞는데 예방 접종에 한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주사는 4가지의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A형하고 B형, 그다음에 A형의 2가지, B형의 2가지, 그렇게 해서 4가지의 종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백신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형에서 2가지, B형에서 1가지, 그래서 3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2종류의 백신이 크게 나누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또 뭐냐면 비활동성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접종하는 게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균을 접종하는 그와 같은 2종류의 또한 다른 형태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감 예방 주사는 비활동성으로 4가지의 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세고요. 그리고 3가지의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주사도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65세가 넘는 어르신들한테는 저희들이 하이 도즈, 더블 도즈 이렇게 쓰는데 용량이 좀 높은 양의 바이러스 균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주사를 놓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 접종을 한 이후에 그런 면역체가 생기는데 조금 일반적인 것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예방 주사를 권고하는 그와 같은 자문위원회에서는 4가지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를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딱히 높은 용량의
그 주사를 맞지 않아도 특별히 이렇게 강권하면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용량의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숙지하시고 꼭 그 더블 도즈로, 즉 하이 도즈로 맞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맞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높은 용량 맞으면 또 겁나게 그것이 무슨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와 같은 그 우려와 마찬가지로 그 맞은 자리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전신의 그 무력감이라든지 약간 그 주사 맞은 후에 그 증세는 있을 수가 있고, 더블 도즈가 즉 2배로 높은 그와 같은 용량에서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그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 달걀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만들 때에 그 달걀의 그 엠브리오에서, 그러니까 달걀을 원료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독감 그 예방주사에 그것을 배양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독감 예방주사 안에는 약간의 그 달걀에서 나오는 성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와 같은 독감 예방주사에는 그런 달걀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굉장히 그 낮은 용량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연구 결과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 심각한 그와 같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그런 그 알러지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와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러지 환자, 달걀의 알러지라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면 그 달걀로 배양하지 않고 나온 그런 독감 예방주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요구하면서 선택을 해서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달걀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독감 예방주사 약으로 이렇게 피부 반응 검사를 하면 어떨까 그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독감 예방주사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러한 그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달걀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독감 예방주사를 피부 반응 검사로 하는 것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독감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여군 결과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한 40%에서 한 60% 채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독감 예방주사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만 아직도 또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뭐 더 아팠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뭐 그거 맞은 후에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갔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맞겠다 맞겠다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폐렴이나 또한 사망까지 가는 그 같은 경우의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런 후유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 국지적으로 그 맞은 부위가 좀 뻐근하고 붓고 뻘겋게 되는 경우고, 정말로 그 독감 예방주사 자체 때문에 생명을 잃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알러지 반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것이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달걀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달걀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독감 그런 그 알러지 반응도 굉장히 거의 요새 나오는 그와 같은 그 독감 예방주사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 출생 6개월 이후부터 모든 전 그 연령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특별히 50대 이후, 그 다음에는 일반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를 강권하고요. 또한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그 높은 용량의 독감 예방주사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맞으면 그 면역 반응이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낮게 그 독감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 높은 용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권고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이 맞는 4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3가지 독감 주사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독감 주사도 있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독감 예방주사 시즌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슬슬 그 독감 예방주사를 경우에 따라서 약국이나 주치의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부터는 요구하셔갖고 맞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간은 뭐냐면 한 10월 말까지는 늦어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 그 면역체가 생겨서 독감의 면역성을 얻으려고 하면 약 한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10월 말까지 맞으셔야 한 11월 중순까지는 독감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는 특히 그 인구의 대이동이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11월 말에 항상 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더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 11월 중순까지 그 독감 예방에 대한 면역체를 만들려고 하면 10월 말까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독감 예방주사를 꼭 챙겨서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CBS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